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 똑같이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버는 가게도 있고 돈을 좀 못 버는 그런 가게도 있는데요. 이 잘 되는 가게를 살펴보면은 매출을 쭉쭉 올리는 남다른 전략이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은 가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변명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상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바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좀 팍팍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매출 끌어올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시장 내의 상점들, 점포들은 네. 특별하게 하는 특별화,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무엇이든지 전문화, 마지막에는 포장이나 브랜드 또는 크기를 다르게 해서 요즘 소비자 시대에 맞는 차별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매출을 쭉 끌어올리는 특화, 전문화, 차별화가 그 방법입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객단가를 높이고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전통 상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역 여건이나 소비자 여건, 그다음에 주변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김밥을 만들 때도 일반 김밥은 보통 1,500원, 2,000원, 2,500원 하는데 프리미엄 김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고기나 네. 또 참치나 게맛살, 그래서 같은 김밥도 차별화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면 가성비가 있습니다. 네. 내가 돈을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면 다음에 또 사 먹고 내가 마음에 들면 가심비. 그래서 가심비요? 가심비. 가성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가심비. 내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가심비라고 합니다. 가심비.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품질로, 서비스로 또 주변의 청결과 친절로 이렇게 가심비를 높이는 것이 매출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품의 가격을 잘 측정하는 것도 매출을 높이는 데 큰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가격 올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의 가격 책정이 중요한 방법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우도가 있습니다. 네, 있죠. 우도에 가면은 한치 주물럭집이 있는데 1인당 14,000원이고 볶음밥을 해주는데 4,000원을 더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볶음밥을 할 때 제주도의 특징을 살려서 화산처럼 모양을 만들고 계란을 풀어서 부어주고 그 사이에 3분 정도 네. 익히면서 제주도의 역사, 분화의 역사 이런 스토리를 담으면 가격이 볶음밥 한 그릇에 3,000원, 4,000원 해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손님들에게 소문을 내고 물건을 팔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사라. 이게 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매출 전략을 잘 짠 그 시장의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아시죠? 꿀단지. 네. 그래서 그 비법을 꿀단지에 저희가 늘 담아갖고 오거든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비법이 담겨 있는지. 자, 열어보겠습니다. 셋! 와, 아. 예, 이게 빵인데. 그러니까, 예, 빵 안에 특별한 비결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그 비결 궁금한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 경기도 여주 한글시장입니다. 지난 2016년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면서 한글을 주제로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여기가 세종대왕을 모신 곳이잖아요. 한글시장에 맞게 영릉하고 연계해서 그 소년, 세자, 세종을 컨셉으로 해서 여기를 좀 한글시장으로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한글시장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개발한 이색 먹거리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먹는 이것. 많이 사 먹어요. 빵에 새겨진 건 비읍? 시장의 명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새긴 한글빵입니다. 한글시장에 한글과 관련된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글을 입혀가지고 나의 성을 따라서 내 이름 글자 하나를 따서 그렇게 골라 먹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주대 교수님 개발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글자를 골라 먹는 재미는 물론 고구마, 땅콩, 쌀 등 여주의 3대 특산물이 어우러져 건강함은 물론 맛까지 한 번에 잡았는데요. 달콤한 냄새만으로도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손이 절로 향하게 만듭니다. 맛있어요. 옛날 처음에 기억니은 배웠던 그런 것도 조금 생각나고 우리 한글 하면 또 우리 세종대왕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뿐만 아니라 여주 한글시장은 그간 경쟁관계였던 대형마트와의 상생도 도모했습니다. 시장 내 빈 점포에 상생 스토어를 유지하고 지역 특산물과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전용 매대를 마련했는데요. 상품을 보면은 이런 쪽이 좀 모든 그 식음료 쪽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물건도 좋고 생각을 해서 이걸 차리게 된 거고 고객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다.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래서 이거 사게 된 거예요. 상생 스토어를 찾은 젊은 고객들이 전통시장까지 함께 이용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한글시장은 이름에 걸맞게 한글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음 있고 이렇게 모음이 있어요. 이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제일 큰 단어를 큰 숫자를 맞추는 게 지금 그거예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음 모음 맞추기 게임. 한글 게임을 통해 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는데요. 장 보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 끌고 이렇게 장 한 바퀴 휙 돌려보고 얼망정망 놓고 파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팔아주고 싶고 사고도 싶고 그런 맛에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끔 온답니다.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살린 여주 한글시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주 한글시장의 대표 상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교수님도 좀 드셔보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 맛을 보겠습니다. 자색 고구마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색입니다. 보라색, 자색이라 그러죠. 자색 고구마 많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단맛이 이게 고구마가 왜 은은하게 달잖아요. 그런 맛인데 굉장히 이게 맛이 매혹적인데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주는 특산물이 쌀, 땅콩,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식감 좋은 그 빵을 잘 만들어서 고객들을 사로잡는데 더군다나 24글자가 있는 이 한글을 써서 네. 아주 특별한 빵을 여주대학교하고 식품조리학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통시장이 산학협력하는 모델로 만든 여주의 명물 건강식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주 한글시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주 중앙통에 1983년에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화장품, 옷, 공산품을 파는 점포들이 모여서 시장 거리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여주시하고 상인회가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여러 가지 유물도 있고 그래서 영릉을 기념해서 이름도 바꾸자. 그래서 한글시장으로 바꿨고 점포의 간판도 한글로 아주 멋있게 바꿨습니다. 네. 따라서 세종대왕의 한글과 관련해서 차별화하는 브랜드로 특히 한글빵 같은 걸 만들면서 최근에 아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주 한글시장은 공산품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했을까요? 공산품은 이제 점점 대형점이나 또 이제 홈쇼핑 등으로 가다 보니까 여주 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 걱정이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던 차제에 이마트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상생 스토어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게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마트에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들어오면서 바로 여주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마트 상생 스토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네.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공산품 위주로, 신선 상품은 시장에서 취급하고 네. 공산품 위주로 브랜드가 없는 상표를 만들어서 네, 네. 그 상품을 시장에 입점시키면
젊은 고객들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입점해서 여주 한글시장도 있고 당진도 있고 구미도 있고 여러 개로 확대 발전해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의 상생 스토어. 그래서 어떻게 좀 성과가 크게 나타났나요? 어떻게 됐죠? 처음에 우리 당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에도 했고 서울도 했고 구미도 해서 벌써 6호점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중에 고객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예, 아주 획기적인 거였고 당진의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장 이용 주차 대수가 2배를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출액에도 20%에 가까운 증대를 가져오는 아주 획기적인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대형점의 상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기업과 상생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주차장을 공동 사용합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함께 가까이 있으면 주차장 이용하기도 하고 또 대형 마트 안에 지역 우수 상품 브랜드를 유치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또 특산품 판매 매장에 공간을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 점포들의 매대나 서비스 진열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여튼 대형 유통점들이 상생의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우선 모델적인 그런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상점가를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서울 관동구에 위치한 성내 전통시장. 이곳에서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젊은 세대들이 살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성내시장에서도 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채소 가게입니다. 이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유달리 저렴한 가격. 물건도 좋고 싸요. 너무 잘해주세요. 주로 여기 많이 와요. 다들 싱싱하잖아. 매일 가져오니까는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싸면 손해 아닌가요? 그날 싸게 시세에 맞게 뵐 수 있으면 싸게 해갖고 많이 파는 걸로 미문을 작게 해서 많이 파는 거지. 근데 소비자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익을 적게 남기는 대신 많이 파는 박리담회가 이 매장의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양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다 팔아요. 여기엔 남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우리 시동생이 있는데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삼촌이 대량 구매를 할 때로 50박스, 100박스를 사면 그 당 가격에 5,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사면 우리가 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이에요. 도매시장에서의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인데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 역시 대환영이죠. 이런 장사꾼이 있다는 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좀 늦게 오면은 물건이 다 떨어져 없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얼른 사가야 돼요. 치커리도 주세요. 양파도 2방이야. 2방. 네. 워낙 저렴하다 보니 잔뜩 사도 이익을 본 기분인데요. 48,000원어치를 샀는데 마트는 한 7만 원 이상 대량으로 이제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제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구입해요. 고객들의 양손이 무거워질수록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채소들. 오늘도 완판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매출 상승 전략은 공짜 코너. 전날 팔다 남은 채소에 후한 인심을 덤까지 얹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손에도 봐야 또 손님들이 더 옵니다. 네, 마음을 베풀어야 손님들. 제가 장사해온 경험으로. 이렇듯 푸짐한 인심은 작은 채소 가게를 매출 신화로 이끌고 있습니다. 삼겹살 10,000원이요. 자, 삼겹살 세일이요 지금. 그런가 하면 성내시장의 한 정육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도 모자라 세일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가족끼리 하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저렴하고 제가 좀 더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그냥
드리고 있거든요. 여느 정육점과는 달리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발굴함으로써 줄인 인건비는 고객들을 향한 가격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러 왔어요. 얼마 드릴까요? 내가 2만 5천 사가지. 고기도 좋고 친절하고 사장님 기억력도 좋고. 자, 이거 10,000원 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고객과 상인 모두가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그때 뭐 사가셨는지 아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물건이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을 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가족들의 공동 구매 덕분이라고요. 고객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주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친절까지, 네. 미소까지 보태면 더 좋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됩니다. 특히 야채 가게 하는 우리 점포, 부부, 또 자식들, 네. 그다음에 이제 친정 이런 데서 합쳐가지고 15명 하게 되니까 같이 야채 가게를 서너 개 하면 가락동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매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대량 구매하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싸게 구매한 것을 품질 좋게 팔 수 있으니 더더욱 공동 구매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통시장도 발전하는 게 경쟁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많은 가족들이 야채에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짜 코너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네. 예를 들면 처음에 사서 온 야채나 과일들을 제값 받고 팔고 네. 적절한 마진을 붙여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시들게 마무리할 되면, 때쯤 되면 네. 마무리해야 되니까 와서 사라고 아니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인심을 화게 쓰고 네. 처음엔 제대로 신선한 거를 값을 받고 팔고 이게 바로 고객을 위한 진짜 마케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게 매출과도 상당히 그 어떤 그 연계가 돼서 많이 올라갔나요? 이 집은 월 매출 7천만 원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연 매출 한 10억 정도 올리는 점포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 SNS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와서 매출을 더욱더 올려주는 아주 독특하고 차별화된 마케팅하는 대표 점포입니다. 네. SNS를 통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 집 갔는데 주인 맘대로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굉장히 맛있더라. 탁 올리면 몇백 명이 보고 그 몇백 명이 또 이제 몇백 명을 끌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사건이 아닐까? 사업은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사업주가 연인을 대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장사의 기본이 될 텐데 그래서 겨울에는 소량 포장을 해서 판다든지 네. 또 당일 구입한 것은 당일 판매한다든지 고객의 마음 잡기 마케팅이 바로 네. 전통시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다니시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그 전략을 잘 짠 가게의 그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수원에 가면 네. 고깃집입니다. 그 집은 아주 좋은 고기를 네. 비싸게 팔되 네. 일정한 양만 준비했다가 이제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다른 데 사다 팔지 않고 이유는 고품질, 고가격, 고가치 전략.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강원도 고성에 가면은 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주는 집. 본인이 준비해 놓은 그 해산물 등을 네. 마음대로 주어서 고객이 포복절도할 정도로 감사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주는 점포들이 바로 승승장구하는 네. 문전성시의 점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말씀만 들어도 막 가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네요. 자, 다음은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가보시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서문시장.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는 특별한 명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외식 메뉴, 바로 삼겹살거리입니다. 설문지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 뿌려서 나온 게 음식 콘텐츠 부족하다. 포크 빌리지로 나아가는 돼지마을로 나아가는 그 우리들이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상권이 침체되어 가던 지난 2012년 삼겹살 특화거리를 조성한 이후 현재 영업 중인 삼겹살 전문 시장은 약 15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제법 맛집거리로 유명세를 얻고 있죠. 맛있다, 진짜 맛있던데. 삼겹살인데 이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하고. 일단 고기가 무엇보다 굉장히 맛있고요. 이 반찬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맛의 비결은 상인들의 공동구매를 통한 철저한 삼겹살 품질 관리. 고기를 나쁜 거 쓰면은 상인들끼리 뭐라 그래요?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삼겹살 거리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삼겹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겹살 거리의 명성에 힘입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과 취향 저격, 삼겹살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입니다. 이게 돼지빵이라는 메뉴입니다. 햄버거 안에 저희가 삼겹살을 넣었어요. 여기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삼겹살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꼬치구이와 돈마리 등 삼겹살을 길거리 음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메뉴를 개발한 것인데요. 돈마리. 시식 행사에 참여해 신메뉴를 맛본 고객들, 과연 맛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이면은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좋아할 테고 많이 찾지 않을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들인데요. 앞으로 고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둑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런 거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삼겹살 신메뉴를 통해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여 시장의 활성화와 매출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서문시장. 뿐만 아니라 삼겹살 거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 공모전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문시장에 오면 돼지에 관한 모든 것이 있구나. 우리는 글로 가야 되겠다. 왜? 문화거리, 돼지를 모토로 한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를 찾아주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잡니다. 서문시장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통시장 재도약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삼겹살 거리에서는 삼겹살을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이 거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도 삼겹살을 하던 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들은 이 선택의 기회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골라 먹는 재미. 네. 그래서 삼겹살을 연탄불에 굽기도 하고 또 돌판에 굽기도 하고 네. 또 특별한 소스를 개발해서 골라 먹는 재미를 주어서 결국 소스도 차별화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네. 그런 삼겹살 거리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겹살 거리만 조성한 게 아니라 삼겹살 축제까지 개최를 해서 매출을 뭐 쑥쑥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요. 네. 올해 벌써 7회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2년부터 3이 겹치는 날에 네. 특히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붙여서 삼겹살 데이. 고소한 소통, 행복한 동행으로 3, 3, 5, 3이 들어가니까 네. 또 3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삼겹살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청주 서문시장은 네. 최근에는 삼겹살 거리로 거듭나서 전통시장이 특화거리로 바뀌어가는 대표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 서문시장은요 삼겹살 신메뉴 개발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시식회도 한다면서요? 네, 돼지고기가 워낙 그 종류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식재료라 네. 뭐 돈마리, 또 꼬치구이, 핫도그 등을 이제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시장의 미래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브랜드 개발 사업을 청주 삼겹살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응모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5,2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여기와 관계되는 우암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암산과도 이름을 연결해서 또 우리가 감탄사 와우를 붙여서 네. 와우 삼겹살로 상표 등록을 하고 앞으로 아마 뛰어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새로운 특화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우, 잘 지은 것 같아요.
시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짠 해외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피어 39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게를 가지고 거리에 캐릭터 만들고 게로 만드는 빵도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아주 게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삼겹살 거리처럼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과일, 야채 이런 것도 팔고 가운데에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10불 내면 한 끼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고객을 끌어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특히 그 중에는 오후에 3, 4시쯤 되면 피아노를 스스로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부여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좋은 시장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매출 늘리기 전략, 매출을 높이는 방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화입니다. 그래서 특화를 살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걸 가지고 전문화해야 됩니다. 먹거리하든지 공예품하든지 즐길거리하든지 재미를 하든지 볼거리 하든지 그래서 전문화의 길을 가는 것을 바탕으로 차별화해야 됩니다. 모양도 색깔도 또 이름도 그래서 브랜드화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살 길인데 결국 시장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의 논리로 마케팅을 하면 특화, 전문화, 차별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매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